자, 착오하고 그다음에 사기 강박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죠? 지금 우리가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약간 시험에 거의 육박하게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같은 교재로 5-6번을 돌릴 거예요. 1월부터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이 2시간 동안을 계속 수업을 듣잖아요. 그럼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너무 깊이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쭉 반복해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정말 이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는데. 자, 우리가 착오를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착오 그러는데요. 착오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예컨대 이런 것들이에요. 착오하고 들어오는데, 착오는 실제는 내가 생각한 거, 요 생각이 뭐라고 했어요? 의사죠. 그 다음에 이 생각과 대조되는 사실,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갑이 이렇게 건물, 토지에다가 의뢰한 사람이 건물을 지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건축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땅을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라는 건 우리가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못 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건축 허가를 내니까 건축을 하겠다라고 건축 허가를 냈더니 이게 불허가야. 허가가 안 나는 거지. 그럼 대조되는 사실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더라. 생각과 대조되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표의자는 요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요 계약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약간 형광등 같은 거. 그렇죠? 진짜 형광등은 저는 집에 일주일 만에 한 번 내려가거나 2주에 한 번 내려가거든요. 그럼 간혹가다 전등이 고장 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럼 이거 보고 가서 그 전구 파는 데 가서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와서 꽂아보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모르겠더라고. KS 이렇게 규격품은 바로 맞거든요. 근데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많이 쓰는 단어가 앞으로 많이 들을 건데, 우리가 귀농하고 귀촌하잖아요. 귀농해서 내가 시골로 내려가면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가장 큰 게. 근데 문제가 시골 내려가 보면 그 돈이 일정치가 않아요. 이렇게 도시처럼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년 쭉 하다가 농사 져가지고 돈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중간에 돈이 좀 안 생겨. 그래서 이 친구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염소를 사다가 새끼를 낳으면 이걸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용돈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시장에 갔더니 진짜 염소가 많아요. 히프짝이 넓적하고, 그죠? 새끼를 잘 낳을 것 같다 하고 잡아갖고 와서 수태를 많이 시켰는데 수태가 안 돼. 그 동네 할아버지가 뭐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요거 나이가 많아서 수태 능력이 없다. 그러면 나는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현실은, 대조되는 사실은 새끼를 못 낳잖아. 그럼 이걸 다음 장날 끌고 가서 내가 착각했네요. 나 이거 계약 취소하고 다른 염소 살랍니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이게. 알아들어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라고 물었더니,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랬더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2번째는 중과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요거예요. 어떤 게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어떤 게 중과실 여부냐, 이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 계약을. 그래서 여기 교과서 한번 봐보면 136페이지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보이죠? 자, 109조 조문 읽어볼게요.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 동그라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끊어요. 취소할 수 있다 끊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가 될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 말하는 사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세모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의의를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적으로 착오란 끊어요. 표시행위와 내심의 효과 의사, 진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표의자,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잘 와닿지 않아서 그냥 아까 항상 쓰는 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그냥 대조되는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걸 모르는 거지.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 그걸 모르는 거였던 거죠. 나는 그 염소가 새끼를 잘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새끼를 못 낳더라. 그럼 그 염소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금 따지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2번에 동계착오라고 되어 있는 거 나오죠? 동계착오는 이따 보기로 하고 옆으로 가봐요. 그럼 이 안가로 3번에 취소를 하기 위한 착오의 요건 보인가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 동그라미.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 부분에 착오하고 그다음에 중과실 여부를 따지는데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자, 우리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좀 넓게 해볼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착오를 가지고 자, 취소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하나가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실이 있냐 없냐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를 나눌 때는요. 중요 부분의 착오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나눠봐 가지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중요 부분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중요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고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취소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또 하나 나눠볼까? 이렇게. 중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중과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 중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얘는 거꾸로 취소가 안 되는 거고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거부터 헷갈려 하더라고요. 노란색부터. 이게 헷갈려요. 처음 들으면. 그래서 아예 이걸 제가 써드릴게요. 이걸 써드릴 테니까 요걸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럼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요건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현황. 그 현황이라고 해서 현황을 모르겠다 그러면 농지인 줄 알고 하천부지 이런 글자가 나오면 무조건 중요분의 착오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계에 관한 착오예요. 내 토지가 도로에 물려있는 줄 알고 매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로에 안 물려있더라고. 이런 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요게 다 내용이 판례거든요. 판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혹시 그 양도소득세, 다른 말로 양도소득세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이게 다른 말로 법률의 착오라 그래요. 법률의 착오라고 나올 때 요건 중요분의 착오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판례입니다. 그냥 단어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물의 동일성이라고 해서요. 나는 A 건물인 줄 알고 샀는데 B 건물이더라. 뭐 그런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105동 1603호인 줄 알았는데 105동 1604호더라. 이런 건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중요분에 착오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아직은 우리가 모르는 거지만 혹시 건축사 자격 유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사 자격 유무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은요. 자, 근데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너 취소하지 마, 취소하지 마 했던 게 첫 번째는 시가. 시가는 건 가격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두 번째 면적이에요. 면적. 나는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뭐 80평밖에 안 되더라. 면적. 세 번째는 수량. 아니면 지분. 공유 지분이란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분이 3분의 2인 줄 알았더니 사놓고 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지분. 그럼 네 번째,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나 이걸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괜히 써줄까? 그 생각하고 있어, 지금.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쓸 정도면 한 3월 달 가야 되거든요. 이게 시험인데 지금 내가 미리 시험에서 착오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빼버리는 거야, 지금. 요걸 알면 중요분의 이 착오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중과실 있냐 없냐 그러잖아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는 건데 이 중에 첫 번째가 무조건 공장. 공장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가 안 돼요.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게 뭐랄까요, 공장이 협소해가지고 좀 넓히려고 땅을 매입했어요. 공장을 지으려고. 근데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했다가 소송이 들어간 사건이거든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공장을 경영할 정도의 사장님이 땅을 매입하면서 관할관청에 가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만 떼어봐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데 너는 그 5분도 투자를 하지 않고 10억짜리 땅을 샀냐? 너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 너 취소하지 마! 하고 판결이 떨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앞으로 공장 하고 나오면 취소 못해. 뭐가 있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써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부동산 매입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해요? 아니면 내가 직접 매입해요? 보통 중개사를 통해서 매입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게 깔끔하더라고. 내가 사봐도 이게. 그러면 자, 중개사를 여기다가 통하지 않고 매입을 했어요. 그럼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매수했다면 최소한 자기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등등을 다 확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근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샀는데 잘못 산 거야. 이건 중대한 과실이 있죠. 자기가 그걸 떼어봐야 되는데 떼어보지 않고 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요 두 가지. 요건 취소 못한 사건이에요. 근데 거꾸로 요건 중개사를 통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중개사에게 물건을 내가 매수하겠습니다 하고 믿고 사죠. 근데 중개사가 잘못 소개해가지고 엉뚱한 물건을 소개한 거야. 나는 그 물건이 그 물건인 줄 알고 매수를 했죠. 그럼 잘못 소개한 거 아니야? 그건 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는 거지. 내가 과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난 중개사를 믿은 경과실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얘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이에요. 이건 취소가 가능해요. 노란색. 알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착오를 가지고 입증 책임을 누가 할 건지 증명할 건데 내가 아직 써볼게요. 입증 책임은 요건 표의자가 해요. 아직 몰라도 되네요. 요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고요.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 중요분의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되면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알겠죠? 그럼 결국 취소는 뭐예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플러스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착오. 요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요걸 풀이하면 요거라고 나중에 가면 결론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이 여기가 쭉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소에 나와요. 이제 봐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요. 판례가. 요게. 그러면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28회 때 기출문제거든요. 지금 요게. 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란 말 보이죠? 자, 여기서 요 문제 봐봐요. 원래 착오의 규정은 원래 취소할 수 있잖아요. 착오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면. 근데 얘가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어요. 의무규정이죠? 그럼 우리가 약속을 해. 약속을 해서 우리 혹시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취소하지 말자. 아까 염소 사갔잖아요. 그럼 염소 사간다고 할 때 얘가 새끼를 낳으면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용돈 쓰려고 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염소를 파는 매도자가 얘가 새끼를 낳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랬다고. 그러니까 매수자가 뭐라 그래요? 새끼 못 낳으면 그냥 잡아먹을게요. 그런 거야. 잡아먹을게요. 그럼 무슨 말이야? 새끼를 못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취소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알아듣나 지금 무슨 말이? 이걸 의무규정이라 요거 취소권, 요 취소권 배제 약속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아직 우리는 안 배웠지만 앞으로 1월달, 2월, 3월, 4월 가면 이 문제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는 거라니까. 자, 두 번째,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할 경우에 부지의 지분 보여요? 지분? 무조건 지분 나오잖아요. 지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지분이 다소 미비하게 부족한다면 그 매매계약이 중요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가, 이거 외워야 돼요. 시가,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지분이란 이 네 글자가 보이죠? 이 네 글자가 보이면 얘들은 무조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중요분이 아니니까 취소할 수 없다는 거지. 이건 취소가 안 돼요. 이건 취소가 아예 안 됩니다. 이건. 이거 참 중요해요. 진짜 단골맨입니다, 이게. 시가, 면적, 수량, 지분. 이건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에요. 이건 외워야 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이란 말, 요 글자 하나밖에 없어요. 연대보증에 서면에 서명 날이 난 경우, 요건 착오라고 그래요. 연대보증. 이걸 서명, 날인의 착오라고 해서 나중에 취소할 수가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나중에 보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거 온 거거든요. 4번 때문에 온 건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라고 돼 있잖아요.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착오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린 건데, 자, 여기 잠깐 봐요. 지금 여기 보면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그럼 거꾸로 해석해 볼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되냐고. 안 되지. 뒤집으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요. 요걸 플러스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알고 플러스 이걸 이용해요. 그럼 요 표의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요거를 알면서 이용한 이 상대방이 더 나쁜 놈이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안 되고,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잖아. 그럼 취소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고 이용했다는 거야. 이 나쁜 새끼. 그럼 요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요게 더 나쁜 놈이라는 거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사람보다는 그걸 알고 이용할 놈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해? 야, 너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이놈이 더 나쁜 놈이야. 너 취소해 하고 판결이 떨어진 거야. 아니, 너무 어렵죠. 입문 과정이 여기까지 한다는 건 어려운 줄 알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2시간 내에 끝내야 되잖아요. 이게 나름. 근데 이게 죄송한데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거야. 같은 내용이 5번 반복한다니까? 그럼 오늘 놓쳤죠? 오늘 놓치면 언제? 다음에 들어. 또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건데. 자, 그래서 요거 4번이 정답이 됐던 거야. 어디가 키워드야? 어디가 키워드? 오케이. 여기 알고 이용. 그죠? 이게 나쁜 놈이지.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나쁜 놈. 네, 이러면 쓰면 돼요. 나쁜 놈이라고. 요거 뿐이요.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38페이지 오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하자 동그라미 치고요. 그 위에다가 사기하고 강박을 써놔요. 사기, 강박. 그럼 돼요. 사기, 강박. 자, 그러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걸 하나 제가 정리를 해보면 요거 지워도 되죠, 이제. 요거 지워도 될 것 같고. 자, 사기나 강박은 개념만 잡아 놓으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1월달 가면 그때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 기본 교재에다가 어떤 게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친단 말이에요. 사기친다. 사기라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기가 뭐냐 그랬더니 기망행위래요. 기망행위. 기망이 뭐예요? 그랬더니 속인다는 거야. 속인다. 누가 속이는 거죠? 을이 속이는 거야. 너 당신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할 거야? 내한테 팔아. 세금만 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이 10년 동안 세금만 낸 것 같아. 땅덩어리는 똑같아. 그러니까 얘를 모르겠다. 갑이 뭐예요? 요 속아서 차고에 빠지죠. 차고에. 저희 딸내미한테 맨날 예쁘다 하니까 어릴 때부터 예쁘다고 그랬더니 지금도 예쁜 줄 알아요.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인데 뭐 샤워를 하거나 뭔가 세면을 하고 들어오면 의자 안에서 막 두드려요. 이렇게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내가 속으로 웃겨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예쁘다고 했을까?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네, 현실은. 그러니까 얘가 내한테 속은 거 아닌가? 그럴까 봐 이게 속았어. 차고에 빠진 거지. 착각.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이 알았어요. 그럼 내 땅 사세요 하고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제한개발구역이 풀리면서 가격이 폭등이 돼버린 거야.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사기에 의해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제 말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된다 안 된다. 자, 그때 된다는 거야 이게. 얘가 요렇게 고의로 차고에 빠뜨리고 요렇게 뭡니까? 고의로 의사를 표시하게 한 거지. 그래서 제가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없다 이런 의미고요. 하나 더요. 갑이란 사람이 아까 토지가 있었는데 의뢰한 사람이 얘한테 뭐예요? 강박을 한 거야. 그럼 강박이 뭐예요? 난 이게 진짜 와닿죠. 여기다가 그냥 폭행 협박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강박이라고 그래. 강압적인 압박. 그 강박을 했어. 강박을 하니까 여기에 폭행하고 협박을 한 거죠. 누가요? 을이. 그럼 당연히 갑이라는 사람은 공포심에 나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쫄아 산다. 이런 의미예요. 갑이 쫄죠. 당신 땅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본다? 이런 형태니까. 근데 그 묻어본다는 말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안 따져요. 실현 가능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쫄았죠. 을이. 알았어요. 사가세요. 아니 갑이 쫄았죠. 그럼 갑이 뭐라고 그래? 사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의사를
예, 표시한 거죠. 그럼 여기도 과실에 의한 건 없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도 고의, 여기도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둘 다 뭐예요? 둘 다 위법행위죠. 그렇죠?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긴 손해배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손해배상이. 근데 이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착각에 빠진 건 위법이에요, 위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착오라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긴 손해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배상하고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위법행위는 당연히 나와요. 이렇게. 이게 사기강박이에요. 사기강박. 근데 얘를 시험을 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안 나와요. 개념이야, 개념. 요건 지금. 근데 진짜 시험이 뭔지 아세요? 제가 내보면 요거예요. 봐보세요. 이걸 안 하들 조금 힘들더라도 해볼게요, 그냥. 알겠죠? 한번 더 치라고. 다음 더 치라게. 그랬더니 내가 무슨 깊게 가르친다고 그래. 깊이 저 안 가르쳐요. 시험에 나올 것만 가르치거든, 저는. 근데 남들은 쉽게, 다른 걸 쉽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민법을.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요즘 시험 문제가 어떤 건데, 시험 문제가. 자, 현실을 직지해야 된다니까? 갑이 집이 있잖아, 아까. 그럼 요거에 을이 얘한테 사기를 치고요. 강박을 쳤어요. 누가 친 거죠? 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게 지금 취소권자가 갑이잖아요. 상대방이 사기 강박한 거야. 보인가요? 요 상대방이 사기를 치고 강박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사기치고 강박한 것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얘가 사기 강박해가지고 얘가 매매 계약을 한 거거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취소권자가 누구야? 을이야, 갑이야? 무조건 갑이야. 왜? 사기를 당한 사람. 얘가 취소권자거든요. 그러면 취소권자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나 취소. 얘 답 내겠어요. 문제 내겠나요? 안 내겠나요? 죄송한데 안 내요. 이것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떤 걸 시험을 내냐? 요걸 내요. 갑이 지금 부동산 있죠. 근데 여기에 병이란 사람이 얘한테 사기 강박을 쳐요. 그리고 얘가 계약을 맺어요. 누구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그러면 실제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하거든. 근데 병이 당사자 아니요. 당사자 아니죠. 당사자는 갑과 을이잖아. 근데 얘가 뭐라고 그래? 삼자야, 삼자. 삼자가 얘한테 그래서 갑한테 야, 너 갑 당신 땅 을에게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본다. 그러니까 갑이 쫄아본 거지. 그리고 얘는 뭐요? 어메, 이게 1억짜리인데 5천에 계약이 된 거야 지금. 그럼 여러분 을이면 안 사겠냐고. 사지. 근데 얘가 사기 강박 당했잖아 지금. 그럼 얘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거야. 이걸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럼 요건 상대방 사기죠. 얘는 삼자 사기죠. 상대방 사기, 삼자 사기. 상대방 사기, 삼자 사기. 상대방 사기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삼자 사기야. 그럼 얘를 족칠 수는 있어. 손해배상을. 근데 얘가 사기 강박 쳤는데 얘가 계약을 했잖아. 그럼 이게 계약을 맺었는데 얘가 1억짜리인데 5천에 팔아? 왜 이렇게 싸지? 하고 은행서 대출까지 받아서 매매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근데 갑이 와가지고 을 미안해. 나 사기 강박 당했어. 하고 취소할게. 하고 취소해버리면 누가 불치게 손해를 보는 거야? 을이. 을은 얘한테 사기 친 적도 없다니까? 그 취소가 돼버리면 얘가 불치게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요걸 제3자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는 언제나 취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3자 사기는 요 갑이 취소하려면 언제 취소해요? 요거 갑이 취소를 하려면 누가요? 을.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병이 사기 강박 치는 바람에 내가 싸게 샀다는 걸
뭐 했어요? 알았거나 알 수가 있을 때만 갑이 취소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상할수가 반드시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삼자 사기강박이 사기강박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얘 빼면 시체, 얘 안 나오면 참 안 나와요. 사기강박은 정해져 있는 포션이라고 이게 지금.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병이요. 병이 조금만 있으면 가요. 집에 금방 가더라고. 자, 병이 공부 안 하려다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그죠? 이 몸뚱아리는 자유롭고 싶은데, 그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밥은 먹었죠. 그죠? 예, 얼마나 힘들겠냐고. 점심을 될 수 있으면 면 종류 먹으면 안 돼요. 짜장면. 짜장면 먹으면 100% 잠잡니다. 제가 이걸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중개사를 20년 강의하다 보니까 점심때 짜장면 먹으면 꼭 잠이 와요. 여러분들 집에서 일요일 날 잠자고 싶을 때 점심을 짜장면을 시켜서 드세요. 이상해. 왜? 탄수화물 때문에 그러겠죠? 잠이 그리 잘 와요. 이게. 그래서 그 점심 때 잠자고 싶다 그러면 짜장면 드시면 거의 100% 잠이 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난 짜장면 안 먹어도 벽에만 대면 잘 자던데요. 원래 그분은 선천성으로 원래 그러는 거고. 잠 잘 자는 것도 복이죠. 그렇죠? 수업 듣다가 꼬박꼬박 조는 거 정말 잠이 맛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자, 지금 만약에 삼자 사기는 상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요, 병이, 삼자가 을의 대리인이야. 을의 대리인이라고. 그럼 병이 뭐라고 하냐면, 요 갑한테, 너 우리 본인한테 싸게 안 팔면 너 묻어본다? 그런 거야. 그래서 혹시, 요 대리인, 누가 대리인이에요? 병. 요 삼자가 대리인이면, 누구의 대리인이냐? 을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면, 갑은 요 계약을 무조건 취소해요. 그래서 대리인 그러면, 요 갑은 무조건 취소.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만 더 써볼게요. 세 번째. 여기가 취소가 안 될 수도 있죠. 여기가 취소 안 될 수 있잖아. 상할 수가 없으면. 그럼 얘는 1억짜리를 5천에 팔았잖아요. 그럼 5천만 원 손해본 거죠. 그 손해를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병한테. 네, 그래서 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갑과 을의 계약이 취소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삼자 사기가 요 세 가지가 나중에 가면 핵심이 돼요. 이게 시험이에요. 사기 강박이 시험에 나오면 100% 얘가 안 들어가면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시험이. 근데 오래 빠졌다는 거. 이 문제가.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서 갖다 놓은 건데 우리 교과서가 138페이지, 139페이지까지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여기 문제 한번 봐볼래요? 27회 때 기출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사기에 의한, 사기란 말 나왔잖아요. 그 문제는 사기만 생각하지 말고 강박도 같이 생각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둘 다 하자니까.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돼 있습니다. 1번. 아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많이 하죠. 그죠? 그럼 아파트 주변에 여러분 같으면 공동묘지 있으면 살겠어요? 나는 뭡니까? 남자니까 처녀 귀신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무섭지 않겠어요? 가위 눌리고. 아니, 눌리는지 안 눌리는지 모르지만 밤에 무서울 것 같아. 가끔 어떤 중개사가 땅을 팔면서 그런 문구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변이 다 공동묘지에, 아니 묘지가 많아요. 사내가. 땅을 매매하려고 내놨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덤이 있다 하더라도 무서움을 타지 않는다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매매하는 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참 멘트가 재밌다 그러거든요. 보통 무덤이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은데
여러 개 있으면 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괜찮나 보군요. 자, 근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나 아니면 여기가 쓰레기 들어가요. 쓰레기. 예,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간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사실을 알고도 이걸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망, 사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기망이 사기예요.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 부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침묵. 예, 침묵도 사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말이에요. 부작이, 침묵도 사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다음에 이번에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면, 요 사기가 인정이 된다면 분양 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분양받고 들어갔는데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근데 한 달 정도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그럴 수 있죠. 살만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알아들어요? 취소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분양회사가 요 상가는 조심하세요. 상가에서 혹시 상가를 분양할 때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지하철 타보면 뭐가 있나요? 그 수익률 같은 거. 우리 상가를 분양받으면 뭐 수익률이 막 8%예요, 10%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나요? 수익률. 그럼 수익률을 너무 과장하게 선정 광고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사기가 아니래요. 그래서 상가를 분양할 때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요? 라고 할 때는 그걸 본인들이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믿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그 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다. 근다고 해서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건 기망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X예요. 이건 기망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요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4번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3번. 자, 4번은 별 표시 하나. 4번은 별 표시인데 3자 사기 보여요? 3자 사기. 요거 조심해야 돼요. 3자 사기에 의해 의사 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상자 동그라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뭐예요? 악이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어. 수 동그라미. 요건 선의인대 플러스 과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3자 사기 강박은 상할 수가 있어야 취소가 됩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지금 다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앞으로 계속 반복될 거니까. 근데 가랑비 옷 젖는 거라니까. 가랑비 옷 젖는 것처럼 평상시 쓰던 것이 나중에 9월달 가면 구치기로 가야 돼요. 구치기로. 3자 사기 강박 상할 수 취소. 상할 수 없으면 취소 안 돼. 굳히기로 가야 된다고. 지금은 가랑비 옷 젖도록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대리인 5번도 빨간색 별 표시. 대리가 나오죠? 무조건 대리가 기망행위 했다. 요 기망행위. 기망. 그럼 무조건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4번하고 5번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4번, 5번은 무조건 시험에 다시 나온다고 생각해도 가은이 아니에요. 답은 어차피 3번인데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1, 2, 3번보다 이게 중요해요. 1, 2, 3이 중요하지 않아요. 4번, 5번이 중요하지. 4번, 5번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의사표시를 정리를 한 거고요. 자, 뒤로 넘겨보면 142페이지에 이제 대리제도 나오지 않아요? 대리제도 하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좀 쉬었다가 다시 대리를 좀 정리하자고 쉬어야죠.